안녕하세요. 저는 이안 캘리그라피 심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캘리그라피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저희가 드린 키트가 있어요. 이렇게 엽서지와 붓펜입니다. 보통 캘리그라피라고 말씀드리면 서예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먹과 붓을 사용해서 화선지에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현대적으로 간편하게 이렇게 붓펜이라는 재료가 나와서 사용하기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붓펜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붓펜은 처음에 받아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노란색 링이 들어있어요. 껴져 있는 이유는 먹물이 밑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돌려서 링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 돌려서 끼워 주신 다음에 이렇게 열어보시면 밑에 먹물이 흘러나오지 않아 하얀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꾹 누르시면 먹물이 밑으로 흘러내려오는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끝에 나올 때까지 충분히 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끝이 검정색으로 변하면 먹물이 끝까지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쓰실 준비가 된 거예요. 캘리그라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아름다운 서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예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글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캘리그라피가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드라마 제목이라든지 영화 포스터, 손수건 또는 수건 그런 곳에 많이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워두시면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그런 기술입니다. 오늘은 엽서에다가 쓰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그라피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선긋기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캘리그라피는 여깁, 회봉이라는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란 붓을 뒤에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붓을 돌려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부분이 시작 부분이 여깁이 되는 거고요. 돌아오는 부분이 회봉입니다. 여기껏 회봉을 하는 이유는 붓의 끝을 뾰족함을 감추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힘찬 글씨를 쓰기 위함이 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글씨를 쓸 때는 굵은 글씨든 얇은 글씨든 모두 여기껏 회봉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깁과 회봉을 충분히 연습하셔야 좋은 글씨를 쓰실 수 있습니다. 여깁과 회봉을 충분히 연습하셨다면 이제 기본 글자인 자음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을 잡는 방법은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잡고 중지를 뒤에서 받쳐줍니다. 붓은 세워서 잡고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시옷, 이응, 치읓, 치읓, 피읒, 히읗. 글씨를 붙여 쓰는 이유는 캘리그라피는 일반 우리가 글씨를 쓰는 것과는 좀 다르게 덩어리감이 있어야 예쁜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게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방법을 자음을 쓰실 때마다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음 연습을 하실 때 여기껏 회봉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그거를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역을 쓸 때 저는 어떻게 썼냐 하면 빨간 펜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니은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위로 올라왔다가 아래에서 다시 이렇게 빨간 펜으로 보여드리면
글씨가 검정 색깔의 붓이 사이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여깁과 회봉이 들어간 글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음 연습이 충분히 되셨다면 이제 자음과 모음을 붙여서 한꺼번에 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쓸 때 잉크가 충분하지 않으면 글씨가 거칠어지게 나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빈 그릇에 잉크를 짜서 붓 끝에 묻혀가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붓은 세운 다음에 여기과 회봉을 신경 쓰면서 쓰도록 합니다. 난, 맘, 갓난다라를 써봤는데요. 갓난다라를 쓰는 이유는 처음에 시작하는 자음과 받침으로 오는 자음의 다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시작의 니은은 크게 쓸 수 있지만 받침으로 오는 니은은 최대한 얇고 가늘게 씁니다. 자음 연습과 모음 연습이 충분히 되셨다면 글씨를 쓰실 수 있는데요. 엽서에 쓸 수 있는 좋은 글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쁘게 글씨를 쓰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린 기본 글자만 잘 연습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예쁜 엽서를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단어에서 또 그리고 두 줄 쓰기 그리고 조금 더 긴 글 쓰기 정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그라피는 엽서에만 쓰는 건 아니고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용돈 봉투라든지 이런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 부모님께 명절에 용돈을 드리잖아요. 그때 이렇게 글씨에 봉투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드리면 그냥 빈 봉투를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마음을 잘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씨를 오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재료에는 엽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빈 종이에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엽서로 옮기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가장 캘리그래피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 글자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행복이란 글자를 쓸 건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행자는 조금 짧게 쓰고 복자는 길게 써서 글씨의 변화를 줄 것입니다. 글씨를 쓸 때는 반드시 여기 거 회봉을 잘 생각하신 다음에 쓰시면 좋습니다. 히읗자를 쓸 건데요. 우리 아까 자음에 썼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히읗을 쓰면 됩니다. 여깁을 넣으시고 행복이라는 글자를 쓸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기본적으로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는 변화가 있어도 되지만 중가운데 기준선은 벗어나면 안 됩니다. 너무 똑같이 쓰면 또 글씨가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는 자유롭게 해도 되고 가운데 기준선은 지켜주신다면 예쁜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또한 글씨는
최대한 붙여서 공간이 없게 쓰셔야 캘리그라피는 예쁜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씨 쓸 때는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만약에 일반적인 글씨 형태로 쓴다면 자,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냥 똑같은 줄에 맞춰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위아래 들쑥날쑥해서 쓰는 글씨가 훨씬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예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쓰실 때 중심선은 벗어나지 않고 위아래 형태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쓰신다면 예쁜 캘리그라피 글씨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써드린 글씨를 보시고 똑같이 연습을 하신 다음에 엽서로 옮기시면은 어느 정도 같은 형태의 글씨를 쓰실 수 있다고 봅니다. 캘리그라피에는 검정색 붓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색깔별로 다른 색 붓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검정색 붓펜이고 나머지 뭐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 파란색, 뭐 보라색, 핑크색 등등 다양하게 색깔이 나오니까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검정 펜과 빨간 펜을 이용해서 엽서에 행복이라는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엽서를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이 가운데 중심선을 맞추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필 같은 지울 수 있는 것으로 살짝 중심의 위치를 잡아주시고 쓰시는 것도 처음에 쓰실 때는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이 연필 자국은 지우개로 지우면 되니까 이렇게 중심을 잡고 내가 이 안에다 행복이라고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쓰면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붓을 촉촉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행복이라고 두 글자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행자를 옆으로 치우치게 쓰면 글씨가 한쪽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왼쪽으로 와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위로 길게 뽑았습니다. 밑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밑으로 뺐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하트 같은 거를 하나씩 넣어주면 훨씬 더 보기가 좋거든요. 아니면 이런 붓펜이 없다고 하시면 그냥 수채 물감 같은 거 또는 사인펜 같은 거를 활용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예쁜 글씨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짧은 글씨를 이제 단어는 어느 정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기본 글자를 충분히 연습을 하셨다면 단어 정도는 이제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다음엔 이제 두 줄 쓰기. 글씨가 꼭 단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줄 쓰기 또는 세 줄 쓰기에 이제 줄바꿈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사랑해 라는 글씨를 쓰게 된다면 보시는 거와 같이 매일매일 사랑해 중에서 매일매일은 작게 쓰고 사랑해를 크게 썼어요. 글씨에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너무 크게 쓴다거나 너무 작게 쓸 경우에는 글씨의 중요한 단어가 잘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단어는 다른 단어보단 조금 크게 쓰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쓸 경우에 연습은 다른 종이에 하시고 마음에 들 때까지 연습이 끝나셨다면 엽서지로 옮기시면 돼요. 똑같이 붓을 세우시고 매일, 여깁, 회봉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같은 단어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매일매일 같은 글씨 형태로 쓰신다면 재미가 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리을은 이렇게 쓰고 또 다른 리을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같은 글자지만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이렇게 쓰신 다음에 사랑해를 그 밑에다 쓸 건데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서 쓰게 되면 덩어리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붙여서 쓰는 연습을 합니다. 사랑해 쓸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일매일보다는 사랑해가 조금 더
중요한 글자라 생각하기에 조금 더 크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일부러 R을 위에다 올려서 썼어요. 이렇게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만약에 매일매일을 쓰시고 사랑해를 이만큼 떨어뜨려서 쓴다면 자, 어때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지 않고 이렇게 꼭 가운데 안 보이는 선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 보이게 되면 캘리그라피는 좀 글씨가 예뻐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비는 공간을 줄여서 쓰는 연습을 자음을 쓰실 때부터 하시면 어떤 글자도 조금 더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여백의 공간에 자음이나 글자의 초성을 끼워 넣는 연습을 해보시면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매일매일 사랑해도 있지만 매일매일 행복해라는 말도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행복해라는 말을 쓴다면 행복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빼서 복을 쓰는데 위에 매일매일이란 글자가 있기 때문에 아까 단독으로 쓰는 행복이랑은 좀 다르게 비읍을 안으로 넣었습니다. 길게 뺄 수가 없지만 밑으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보시면 사이사이 공간이 없이 다 채워 넣었고요. 중간은 일률적으로 맞게 이렇게 밑에는 자유롭게 여기는 위에가 매일매일이라는 글씨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기 때문에 빈 공간만 메꿔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이렇게 써야 글씨가 조금 더 변화와 덩어리와 균형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자, 두 줄 쓰기가 충분히 연습이 되셨다면 이제 엽서로 써볼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심선을 잡기가 어려우시다면 연필로 살짝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쓰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매일매일 행복해를 써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붓을 세우신 다음에 매일매일은 작게 쓰고 행복해를 크게 쓴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과 회봉을 잊지 말고 꼭 하셔야 돼요. 자, 매일매일을 썼으면 이제 행복해를 써야 되는데 이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보이시나요? 이 공간에다가 이제 행복해를 끼워 넣는다 생각하고 쓰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행복해를 크게 쓰기 때문에 히읗을 앞으로 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밑에는 없으니까 길게 빼고 자, 이렇게 쓰시면 완성이 됩니다. 글씨만으로도 예쁜 글씨를 쓸 수 있지만 이 곳에 색깔을 넣는다면 조금 더 다른 느낌이거든요. 제가 샘플로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수채 물감으로 동그라미를 3개를 그린 것 뿐인데 어떠세요? 느낌이 조금 더 다르죠? 이렇게 캘리그라피는 글씨만 쓰는 작업이 있기도 하지만 약간의 색깔을 넣어서 조금 더 화려함과 또 신선함을 느끼게 하는 기법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배워보시면 아주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해를 쓰셨다면 이제 엽서가 몇 장 남았잖아요. 이제 두 줄 쓰기가 되었다면 보통 명언 같은 거 보시면 글씨 수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보통 2줄, 3줄 이렇게 쓰는데 한 번에
두 줄로 쓰기에도 조금 더 가득 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세 줄 정도로 나눠서 쓰는 기법을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응원의 글자이거든요.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라는 이런 힘이 되는 메시지를 엽서에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렇게 글씨가 길어지면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줄 글씨를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세 줄로 넘어오신다면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줄 글씨까지 연습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글 글씨에도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내가 강조하려고 하는 글자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세 개 다 강조할 수는 없고, 이 문장 안에서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문장을 기억하셨다가 그 문장을 조금 더 크게 쓴다면 그것이 바로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앞에가 모두 잘이 들어가는 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굵기와 크기를 조금 다르게 해서 다른 글자처럼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해볼게요. 강조하고 싶은 말은 잘 할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을 맨 처음에 쓰실 때 우리 기본 자음 쓰신 것처럼 쓰시면 돼요. 지읒을 쓰시고 잘 해왔고, 보통 이렇게 조사 같은 경우는 크게 쓰는 것보다는 조금 작게 쓰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잘하고 있고를 써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안에 구멍이 생겼잖아요. 보이시나요? 이 안에다 끼워 넣는다 생각하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글씨가 두 개가 붙게 되니까 여백이 조금 더 적게 들겠죠. 그래서 잘해왔고를 썼다면 잘하고 있고는 여기다가 빨간 펜으로 먼저 써볼게요. 잘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쓰면은 위아래가 붙으면서 여백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펜으로 다시 쓴다면 잘하고 그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단어 잘할 거야. 그 글자는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보다 조금 더 크게 배치를 할 겁니다. 큰 글자를 쓰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계단식으로 밑으로 여기다 잘자를 쓰게 된다고 하면 밑에가 엄청 길어지겠죠. 그래서 엽서의 비율을 생각해서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빼가지고 잘할 거야 이렇게 해야 중가운데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써볼게요. 위에 두 개가 둘 다 똑같은 글씨지만 조금 더 달라 보일 수 있게끔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금 지읒의 변형을 줘서 굵기가 달라짐으로 글씨가 조금 더 달라 보이거든요. 자, 어때 보일까요? 지금 선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리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잘 보시고 따라 쓰시면 잘해 고 잘하고 잘할 거야는 강조를 할 거니까 앞으로 빼서 리을도 똑같은 리을을 쓴다기보다는 조금 변형을 줘서 이렇게 쓰면 위에 글자보다는 한눈에 봤을 때 밑에 글자가 조금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강조돼 보이는 글자가 됩니다.
구조상으로도 너무 앞으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균형이 맞게끔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글씨를 쓸 때는, 특히 긴 글자를 쓸 때는 강조되는 글자가 너무 많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정도, 한 문장 정도를 강조를 하고 나머지는 크기와 굵기를 줄여서 조금 더 덜 강조하는 구조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엽서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렇게 글씨가 길어지게 되면 균형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선 정도를 하나 정도 그어주신 다음에 세 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높이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써 내려가면 그래도 많이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을 잘 잡아서 글씨는 늘 똑같이 쓰진 않고요. 그때그때마다 길이와 굵기의 변환을 살짝씩 주시면서 쓰시면 좋습니다. 잘하고 잘하고요. 크게. 굵게 쓸 때는 붓을 조금 눌러서 쓰시면 굵기가 굵어져요. 오늘 엽서 3장을 써보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단어, 그리고 2줄 쓰기, 그리고 이제 3줄 쓰기 정도로 해보았는데요. 글씨는 사실 단시간에 늘어나지는 않고요. 내가 손글씨가 예쁘다고 해서 반드시 캘리그라피도 예쁘다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기술을 익히신 후에 연습을 꾸준히 하신다면 얼마든지 누구나 예쁜 글씨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캘리그라피에서 요즘 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글씨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쓰는 글씨, 바로 수채 캘리그라피라는 새로운 또 영역이 생겼거든요. 글씨만으로도 멋지지만 그 안에 빈 공간과 여백에 간단한 그림을 그림으로써 조금 더 화사함과 예쁨을 더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그림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렇게 가로로 된 봉투에 드라이 플라워를 사용해서 붙이시면 이렇게 멋진 용돈 봉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 배워두시면 여기저기 쓰실 곳이 아주 많은 유용한 기술입니다. 캘리그라피를 배우시다 보면 이렇게 간단한 그림에서 시작을 하셔서 이렇게 조금 더 고퀄리티의 그림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건 모두 다 수채 물감으로 작업을 하는 건데 그림에 소질이 없으신 분도 충분히 배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검정색 물감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얀색 붓펜을 사용해서 글씨를 쓰기도 해도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는 그냥 흘러내리는 먹그림처럼 하신 다음에 글씨를 넣는 것만으로도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 오시면 이런 모든 기술들을 나눠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화성시 평생학습관에 오셔서 캘리그라피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는 화성시 평생학습 주간 글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그려온 엽서에다가 쓰도록 할게요. 그냥 글씨만 쓰는 것보다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글씨에 쓰는 게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